가장 최근에 각하께서 크게 한 건 하신 것은 이제 UAE 원전 수주죠. 네, 원전 수주하시면서 원유 채굴권 확보했다. 요건이 큽니다. UAE 원전 수주하면서 이제 우리 수출은행이 이제 돈 대주고 지어준다. 이건 많이 알려졌는데 네. 그거 말고 그 각하가 일본 원전 사고 났을 때 UAE 날아간 적이 있습니다. 한번 뿅 비행기 타고. 그렇죠. 그러면서 10억 원유를 확보했다. 10억 배럴 원유를 확보했다고 방송 중단하고 기자회견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원유 확보 MOU 체결했다. 네. 라고 얘기 나왔거든요. 이게 MOU라는 게 애매해요, 그게. 그래서 메모란덤 오브 언더스탠딩.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무슨 말 하는지 잘 이해했고 앞으로 잘해보자. 양해각서. 이거 법적 구속력 전혀 없습니다. 이거 써놓고 본계약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 MOU 체결 하나 하러 대통령이 다른 나라 날아가는 법은 없어요. 대통령이 다른 일로 갔다가 패키지로 체결하고 오는 거지 MOU 하나 체결하러 가는 경우는 우리 역사상 최초일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주무부처에서 가죠. 주무부처에서. 주무부처는 과장급 가는 네, 거죠. 과장급 가는 거죠. 네. 근데 이 골 때리는 게 이때 이제 M 실장이 아니라 이제 M 과장이 날아간 거죠. 이때. 근데 이게 진짜 더 골 때리는 건 MOU 체결 사진이 있어요. 체결 사진. 그 사진이 언론에 일부 나왔는데 거기 보면은 각하가 사인을 안 해요. 그러니까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이 양반이 UAE 그쪽 부처에 관료하고 둘이 앉아서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각하는 뒤에서 자유롭게 지켜보셔요. 그러니까 MOU를 체결했다가 아니라 체결을 지켜봤다고 나와야 돼요. 체결을 지켜봤다고 지켜보신 분이야. 우리 각하 사진에 증거 사진 한번 뒤져보세요. 뒤져보시면 각하는 뒤에 있고 왜냐하면 MOU를 대통령이 사인하지 않으니까 진짜로. 예. 그러니까 근데 갔어요. 텔레비 나오려고 본인이 확보한 걸로 텔레비 나오려고 거기까지 갔는데 최소 10억 배럴 이상 유전 참여했고 한국의 확보한 유전 중에 단일 유전으로 가장 크다. 네, 그렇게 표현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조중동 짝짝 흡입해주죠. 비대들 등장해가지고 쾌거 뭐 근데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고 MOU로 확보라는 말을 쓰는 게 자체가 불화죠. 네. MOU는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더 내용을 보면 더 골 때려요. 실제 그 내용을 보면 UAE가 이제 지금 이미 계약을 하고 있는 거기다가 파이프 받고 있는 석유 메이저 업체하고 2014년에 계약 연장을 하는데 그 계약 연장이 깨지면 걔네가 안 한다고 하면 한국이 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가 안 하면 우리가 그때 협상에 참여해서 응모권을 받는 거죠. 응모권. 네. 그 협상이 깨질 가능성이 우리가 로또를 맞히는 것만큼 그렇죠. 그런 수준밖에 되지 않을 로또를 겁니다. 사면 로또 10억 당첨됐다고 발표를 하시는 로또 사놓고. 그렇죠. 네. 그런 호연지기를 지금 발휘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UAE 보면 이게 그 정말 내용이 기가 막힌 게 일단 그 10억 배럴 이상 되는 광구에 대한 조강권. 네. 그러니까 이 조강권이 생산 유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그래 73개 유전 중에 조강 그 10억 배럴 넘는 게 6개입니다. UAE에. 그래서 조강권을 참여할 수 있는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근데 지금 지적했듯이 거기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이 계약을 안 할 경우. 그렇죠. 안 할 경우인데. 안 할 경우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근데 그 계약에 참여하고 있는 원래 지금 사고 있는 그 메이저들이 엑슨모빌, 쉘. 그렇죠. 토탈 뭐 BP. 이런 데요. BP. 예. 그래서 제가 영국, 프랑스, 미국 완전 이 회사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네. 1위가 엑슨모빌인데 2009년도에 매출이 310조예요. 우리나라 국가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국가 예산하고. 그다음에 세계 2위가 BP인데 비욘드 페트롤리엄 그러니까 석유를 넘어서 뭔가 한다 뭐 이런 거죠. 근데 그 전에는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라고 불렀더라고요. 영국 회사죠. 네. 여기는 매출이 2009년 매출이 246조예요. 그 우리나라 국가 매출보다도
거의 국가 예산하고 비슷한 매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회사들입니다. 여기가 그만두면 석유공사가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석유공사는 참고로 원유개발업체에서 순위 77위예요. 네. 들어갈 가능성이 전혀 없죠. 아니 그리고 얘네들이 수십 년간 뽑아내고 있다가 그렇죠. 계약을 그만둘 이유가 없죠. 석유 지금도 펑펑 나오는데 미쳤다고 관두냐고요. 미쳤다고. 왜? 만약에 안 하면 가격이 안 맞다던가 석유가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더 웃긴 거는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엑센이 지금 제일 큰데 그 유전 지분 60%를 UAE가 가지고 다 있는 갖고 거예요. 있죠. 네, 개발한 거에 거예요. 60% UA로 다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MOU 하나 달랑 쓰고 이제 그걸 다 먹는다는 거거든. 말도 안 되게. 그리고 외신을 보면 이 엑슨이 지금 가장 크고 그다음 라이벌이 쉘인데 얘네는 라이벌을 다 떨고 내고 엑슨이 다 먹으려고 그래요. 엑슨이. 그 쉘이 UAE에 진출한 게 193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7, 80년간 거래를 해온대요. 가서 MOU 한 장 쓰고 MOU 체결을 구경하고 오시는 카카오하고는 거래 기간 자체가 달라요. 얘네들은. 그리고 얘네들이 서로가 안 한다고 한들 그 다음을 노리는 업체가 없느냐. 그렇죠. 또 우리 있습니다. 석유공사 77위라니까요. 또 그 유명한 업체 중에 하나 오스트리아의 OMB라고 있어요. 근데 이 오스트리아 회사인데. OMB야, OMB. 예. OMB. 아, OMB? 아, 여긴가? 근데 V야. 여기는 OMV. 근데 이 골 때리는 게 이 다음을 노리는 애가 이 회사인데 이 회사의 대주주가 또 UAE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거 완전히 UAE 노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UAE가 들러리가 많이 쓸수록 걔네들한테 좋은 조건을 끌어낼 거 아닙니까? UAE도 상대하는 업체가 지금 그 매출 규모가 한 국가의 매출 규모라는 걸 안단 말이죠. 네. 대단한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런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 끼고 있어 유리한 계약을 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확보했다. 더 웃긴 건 진짜 웃긴 건 이거예요. 그때 그날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김정관. 네, 네. 네. 그 양반이 브리핑을 해. 원래는 이 에너지 주무부서가 여기인데 얘네가 가서 사인했어야 되는데 우리의 그 양아들이라고 불리는 곽승준 네, 미래기획위원. 그 양반이 이름 이제 이상한 게 미래기획위원장이 그 맞는 거예요? 미래기획위원회? 원래 기획은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획위원회 하면 되지 왜 미래기획위원회지? 폼이 나잖아요. 폼이. 과거 기획위원회도 있나요? 폼이 나잖아. 좋은 단어는 막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양반들은 이제 한국에 있었거든요. 예. 기자들이 물어봤어.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 그렇죠. 네. 그때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어. MOU 체결했다니까. 근데 브리핑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사실대로 말해버린 거지. 자기들은 설마 각각해서 그런 큰 호연지기를 발휘하실 줄 모르고 뭐라고 답했냐면은, MOU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회가 안 올 수 있다. 너무 사실대로. 네. 배타적 권리가 아니다. 기존 업체 메이저들이 UAE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면 당연히 그 업체와 재계약을 한다. 답을 해버렸어. 각하 호연지기의 픽 엿을 드린 거야. 픽 엿을. 그래가지고 사실이 밝혀져 버렸네. 네. 근데 이 기자들이 나쁜 거예요. 이 기자들이 그럼 다시 투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사는 쪽밖에 나왔어. 아니 그리고 오후에 또 말을 바꿔요. 말을 바꾸죠. 예. 네. 왜냐면은 각각께서 그렇게 호연지기를 발휘하셨다는 거를 뒤늦게 알고 얘기를 바꾸죠. 원래는 사실대로 얘기하다가. 기자들이 그 있는 대로만 얘기하면 이렇게까지 막 마구 흘러갈 수는 없는데 좀 너무 심각합니다. 이 가장 그 최근의 자원 외교와 관련한 각하의 네. 각하의 플레이 중에 하나인데 이게 자원 외교는 많습니다. 저기 첫 번째 자원외교 얘기하는데 자원외교를 이렇게 들여다봐서 제가 그쪽에 가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는데 자원외교는 거의 자위외교라고 생각하고요. 마일리지 적립 이상의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마일리지 적립. 아까 MOU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각하께서 MOU를 첫 번째 각하가 가장 힘이 셌을 때가 대통령이 되고보다 당선되고 인수위에 계실 때 가장 힘이 센데 그렇죠. 네. 그때 첫 번째 MOU가 있었습니다. 바르자니 쿠르드 자치정부 총리 바르자니 뭘 바르자니 네. 쿠르드 자치정부는 이라크에 있는 자치정부입니다. 이라크에 있는 데인데 이라크 정부하고 좀 안 좋습니다. 순위 시아 얘기하고 터키에도 와 있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한데 자세히 생각하기 싫으면 그런 중국에
저 신장 위구르나 티벳 네이몽구 자치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장족, 후이족 이런 애들이 하는 그 자치주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2008년 2월 15일 날 그 MOU를 체결합니다. 바르자니 크루즈 자치정부 총리하고 해서 그때 한국 석유공사 또 나옵니다, 이놈들. 예. 그냥 놀았으면 좋겠어요. 삼성물산, 쌍용건설, 한국 컨소시엄이 크루드 광구 4개를 탐사하는 MOU를 맺습니다. 이곳의 원유 매장량은 10억에서 20억 배럴이고 한국이 1년에서 2년 동안 소비할 정도라고 뻥 터뜨립니다. 그때 우리는 윤진식 경쟁력 강화 특위 부위원장, 하찬호, 그다음에 유익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요거 그 이라크 정부는 무시하고 쿠르드 그 자치 정부하고만 그냥 일방적으로 맺은 계약이었고요. 여기에서 오는 석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아니죠, MOU는. MOU입니다. MOU는 계약이 아니에요. 아, 그리고 그때 그것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간 산업을 위해서 SK 등등 했고 한두 개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이라크에. 이라크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크루드 자치족하고 계약 맺은 것 때문에 이후에 우리나라 정부가 일체 이라크를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았어요. 네. 근데 요거를 그 주선한 사람이 최규선 씨라고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네. 음. 옛날에 김대중 정부 때 대통령 게이트. 대통령 중선 아들 게이트. 용돈 줘가지고 네. 게이트로 이제 갔던 분인데 이 양반이 주선을 했어요. 그때 보도가 좀 나왔었죠? 보도가 심각하게 나왔습니다. 그때 뭐 스티븐 솔라즈 미 전 하원의원, 로버트 스칼라피노 버클리대 명예교수, 그 다음에 뭐 제프리 존스, 뭐 이런 사람들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처음 했는데 이거 완전 구라입니다. 근데 구란지 각하께서도 아셨을 거예요. 아유, 당연히 알지. 네. 기업에서 MOU 체결했다고 본 계약 되나요? 네. 그런데 확보라고 해버리는 거지, 그냥. 그렇죠. 확보라고. 로또 사면 1등 당첨 이렇게 그런 얘기하시는 거죠. 분이죠. 네. 근데 근데 요 분이 UI 에너지라고 이 UI 에너지가 그 크루드족에서 아까 4개 강구를 그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때 어디까지 얘기했죠? 죄송합니다. 최규선. 네, 최규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세운 회사는 감옥에서 세웠어요. 감옥에서 세우고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이메일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거 보도에 나왔어요.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그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왔다 갔다 했다 아니 하는데 무슨 감옥에서 이메일 주고받을 수 있다 그러던데 그 허가 받으면서. 자꾸 감옥 간다고 그렇게 감옥에 있는 사람을 두둔하지 마세요. 근데 이 최규선 이 양반이 되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2003년도인가 4년도인가 이게 감옥에 갔었는데 그때 대통령 아들들한테 돈 주고 용돈 주고 이 사람들 앞장서 가지고 사기쳤다고 했는데 감옥에 가면 공수 녹화 중입니다. 네, DJ 주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박지원 실장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갔었는데 최규선 씨가 많이 두들겨 맞았죠. 지나가다가 교도관한테도 한 대씩 맞고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귀퉁이가 퉁퉁 버가지고 그래가지고 눈탱이가 밤탱이 됐대요. 이거는 그 빵잡이 동료의 증언입니다. 최규선이 어떻게 최규선 씨는 마이클 잭슨하고요. 알왈리 좀 그렇습니다. 사우디 왕자를 이렇게 모셔온 사람인데 동교 사람들은 알왈리 이 양반 발음을 못해가지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마이클 잭슨을 모시고 온 사람은 분명히 최규선 씨가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미국에서 유학했는데 마이클 잭슨을 어떻게 데려왔냐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 자기가 마이클 잭슨을 데려오고 미국에 갔대요. 갔는데 안 만나주더래요. 키도 작고 뭐 동양에서 왔는데 누가 만나주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애를 좋아한다니까 애를 색동옷을 입혀가지고 2명이 가서 이렇게 그 네버랜드인가요? 네. 그 마이클 잭슨 집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왜? 애를 앞전 태우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며칠을 그렇게 서 있었더니 마이클 잭슨이 갔다 와가지고 너 누구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관심을 기울이자 마이클 잭슨 생일날 한국 사물놀이패 어린이 사물놀이패를 조직해가지고 거기서 깽가리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야. 그래서
마이클 잭슨하고 친해져서 자기는 스타벅스 시애틀에 있는 스타벅스 체인점을 하나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이 감방에서 한 게 마이클 잭슨을 한국으로 모셔온 DJ 97년 대선이었나요? 네. 그때 마이클 잭슨이 한국에 와서 DJ와 그 비빔밥을 먹은 그 비화는 그 색동옷을 입은 한국 어린이들이 맞습니다. 그게. 그게 작품이었군요. 네, 그거 말고는 할 일이 없어요, 이 사람이. 감옥에서 회사 하나 만든 게 이건데, 카카가 딱 그거를 데려다가 MOU를 체결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애매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박영준 차장이 이제 이때쯤 나와야 되는데 차관이 나와야 되는데 정봉주 의원이 거기 가기 전에 카메론 다이아몬드 관광 그건 안 하셨죠? 그거 준비하셨어요? 아니요, 버마 전에 카메론 순서대로 해, 순서대로. 네. 아니 근데 거기 카메론 넘어가기 전에 네. 그 UAE를 몇 가지 더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그 UAE에서 이제 우리 각각께서 뭐라 그랬냐면 자주개발률을 4.7%에서 15%로 끌어올렸다 그랬어요. 네. 자주개발률을 이미 끌어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아직 오지도 않은데. 이미 끌어올렸다 그래서 어떻게 끌어올렸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UAE 맺은 곳에서 약 한 10억 배럴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네. 하는 희망사항을 덧붙이고 그다음에 이것 이외에 미개발 유전이 3군데가 있는데 그렇죠. 거기 탐사권을 얻었어요. 네, 광고 개발권을 얻었죠. 그렇죠. 그게 네. 탐사권이죠. 네. 탐사권을 얻었기 때문에 하루에 한 광고에서 35,000배럴씩 나온다고. 이 빛나는 상상력 네. 35,000배럴씩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15% 가정력.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하신 분은 예. 허경영 총재가 없어요. 아니 근데 이제 외국 언론에서 뭐라고 평을 했냐면 네. 자주개발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나오는 비율과 그다음에 우리가 전체 사용하는 비율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나올 석유를 예상해 갖고 이렇게 자주개발률을 계산하는 나라는 없다. 당연히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게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2014년은 네. 정권이 끝난 차기 정권에서 있을 일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지금 MOU 맺은 것은 완전히 자위 외교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주 기자 너무나 얘기는. 당연한 거고 이건. 그런데 이제 자유외교가. 나머지 3군데 탐사권, 그러니까 이 MOU 맺은 게 2009년도에 또 이라크 바지안 강구 얘기가 나와요. 네. 2009년 12월에 대단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 그러면서 바지안 강구에 MOU를 맺었다. 네. 지금 석유공사 가서 캐고 있습니다. 네. 캐고 있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갔고 지금 석유공사가 이것 때문에 부실 위기에 몰려 있어요. 이 바지안 강구 때문에. 원래 우리나라 석유공사가 예. 그런 식으로 개발권이라고 MOU 체결해가지고 파서 나온 적이 없어요. 거의. 없죠. 아니, 예. 석유 캔다고 안 하고 조개나 캔다고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이제 이 탐사권 3군데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 언론에서 한 군데 보도를 해요. 네. 3군데 탐사권을 얻은 것은 실제로 허구였다라고 대놓고 까는 언론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우리나라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제 MOU 맺은 거에 대해서 난리 폈죠. 실제로 그 내용을 갖고 들여다보고 이제 제가 기자하고도 통화를 좀 해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새는 준비도 하시네요. 준비해요. 감옥 갈지 모르니까. 아니 그렇게 네. 안 하던 짓 하면 감옥 가요. 아니 그래서 보세요. 3개 미개발 유전 광고에 대해서 탐사권을 얻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여기는 이라크 UAE에서 1970년도에 경제권이 없다라서 포기한대요. 3군데 다. 유이한테 노란한 거라니까. 노란한 거죠. 그러면서 완전히. 우리 지금 석유공사는 가갖고 UAE 측이 제시한 과거 자료 70년대 경제성이 없다라고 포기한 그 내용은 없고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조사했었다. 당신들이 와서 탐사를 하면 여기서 석유 나올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자료를 주고 그걸 보고 그러니까 MOU 맺었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광파기가 힘이 드니까 미개발 광구 3개의 탐사권도 얻었다. 그런데 그 탐사권을 얻은 광구는 이미 70년대 경제성이 없다고 포기한대요. 그거 알고 가는구나. 그러니까 아예 사기네. 알고 갔는지. 당한 거는 알고 당했는데 모르고 당했으면 당한 거지만 이거는 알고서 그렇게 한 거니까 그냥 광고를 위한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진짜 인터내셔널 호구란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UAE한테 MOU를 맺는 조건으로 UAE가 보유한 600만 배럴 네. 이것을 3년 동안 우리가 공짜로 비축해 줄 수 있는 약속까지 했어요.
공짜로 600만 배럴을 당신들 석유를 우리가 비축해 주겠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1년에 얼마의 그 석유를 그 아랍 석유를 비축해 주냐 하면 3,600만 배럴을 비축해 줍니다. 그래서 1년에 1,000억 정도의 수익이 나와요. 그런데 이 600만 배럴을 3년 동안 해주면 이게 한 400억 정도 돼요. 400억. 400억 정도를 UAE에다 공짜로 줘버린 거예요. 3년 동안 수익 450억을 포기하면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600만 배럴을 우리가 공짜로 3년 동안 비축해 주겠다. 내가 10억 배럴을 확보했다는 말 한마디를 TV에 나와서 하기 위해서 예. 우리 각하께서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긴 하지만 예. 마음은 넓은 분이세요. 그러니까요. 통이 크시니까 자기 돈이 아닐 때는 통이 굉장히 크세요. 네. 그러면서요. 한 발 더 나갑니다. 한 발 더 더 있나요, 나가서 거기서? 여기서 더 나가면 더 나가요. 어떡해요. 어디까지 600만 배럴을 예? 그냥 우리가 비축하는 게 아니라 유사시에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사시 우리가 쓸 수 있고 전략 비축유 구매 비용 7천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라고 우리 정부가 발표를 해요. 뻥을 친다고? 예. 그런데 석유공사 측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축기지 원료는 비상상황 때 우리가 쓸 수는 있지만 제 돈을 주고 사야 한다. 석유공사는 여기 26을 또 매겨버린 거야 각하한테. 이 공사 이 실무자 애들은 그냥 각하의 호연직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MOU 맺고 세 개 다 주고 있는 탐사권 얻고 거기에다가 450억 원을 얹혀주고 온 거예요. 그 모든 게 오로지 본인이 이런 일을 해냈다는 걸 알리기 위한.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꼼수는 450억 원을 아랍에서 제가 국회의원 하지 않았습니까? 450억 원의 수익을 아랍에미레이트가 봤어요. 근데 아랍이라고 하는 나라는 회계나 이런 게 깔끔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 450억은 반띵해서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저도 거기 한 표. 예. 우리가 이거를 설사 각하가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랍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그 해외 그 개발 국가에다가 그 자원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대체로 반띵돼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 아니에요. 450억의 수익을 보았다. 라고 한다면 단순히 광고뿐만이 아니었구나. 그렇죠. 450을 얹혀주고 끝나고 그냥 호구로 된 게 끝난 게 아니라 또 재테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만 호구고. 각하가 다 그렇게 맞아. 각하를 헛소리하시면. 근데 이게 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분이 아닌데 우리가 잠시. 아니 이게 제 재판에 아무 영향 미치지 않겠죠? 아니 이미 다 판결문을 써서 봉투에 들어가 있잖아요. 아니 봉투 살짝 뜯었고 더 이제. 아니 근데 이런 게 실질적으로 다 공공연하게 알려진 거예요. 그런데 각하 혼자 10억 배럴 이미 확보했다. 그게 조중동이 모르고 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나쁜 새끼들인 거야. 다 알면서도. 지들도 뻔하게 알면서도 사기치는 거 아니야, 같이.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그 광고 중에, 예. 푸틴하고 계약한 거 있었어요. 2000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그건 천연가스 직접 들어오겠다고 선언한 거. 예. 근데, 동해로 바로 땡겨온다고. 아니, 북한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랬어요. 서해로. 그래서 제가. 캄차카 반도에 있는 거, 그거. 예, 캄차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북한 영해나, 북한 영토나, 영해를 통과해야 되는데, 남북한 관계가 이렇게 악화되는데 이걸 어떻게 가져오냐. 강의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벙쩍 그럼 어떻게 가져오지? 그래서 각하한테 이걸 속은 겁니다. 어쨌든, 이 자원 외교 쪽은 말이죠. 이때까지 자원 외교라고 말해서, 우리가 뭘 받은 적이 없어요. 또 뭐가 있다, 어디라고요, 아까? 카메룬 다이아몬드. 카메룬 다이아몬드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미얀마 천연가스로 넘어갑니다. 아까 지금.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이게 맞아요. 그리고 아까 UAE 또 생각나는데, 거기 토탈이라고 하는 메이저도 붙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토탈 붙어 있죠. 거기가 프랑스 회사예요. 예, 프랑스 회사입니다. 그 걔네는 자기들 재계약 한다고 이미 말했어요. 확정됐다고. 그들의 주장이긴 하지만. 근데 우리 국가 정부 부처에서 불어를 잘 몰랐겠죠. 옛날에 자원 외교 한다고 해서 뭐 철광석이니 석탄이니 석유, 천연가스 이렇게 들고 다니고 그런 보고서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90%가 가짜입니다. 국권 앞에 들고 다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99%가 가짜입니다. 이 자원 외교 거의 가짜입니다. 지금 2008년 이후에 이 정권 들어가지고요. 230여 개 업체가 자원 외교 한다고 그 사업 목적에다가 자기 자원 개발한다고 넣거나 아니면 그런 회사가 생겼어요. 그 수익을 내고 있는 데가
230개 중에 23개도 안 됩니다. 10개도 안 됩니다. 자, 카메룬으로 갈게요. 카메룬. 네, 우리나라 미얀마로 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빨리빨리 와야 됩니다. 2010년 12월 17일입니다. 2010년 12월 17일이니까 얼마 안 됐죠. 외교통상부에서 보도자료를 하나 내요. 우리나라 CNK 마이닝사가 대표는 오덕균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덕균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카메룬 CAPAM 정부기업과 공동으로 카메룬 동남부에서 다이아몬드를 개발했는데 개발권을 획득했는데 매장 추정량이 최소 4.2억 캐럿입니다. 4.2억 캐럿은 좀 상상이 안 가는데 4억 캐럿이 뭐냐면 우리 그 전 세계에서 다이아 생산량이 1억 7천만 캐럿입니다. 그러니까 2배가 넘습니다. 굉장한 얘기였는데 CNK라는 회사였는데요. 이 그 보도 자료가 나오기 전에 우리 박영준 그 오른팔 있죠. 형님 오른팔. 네. 왕차관. 주식경제부 2차관이죠. 그렇죠. 왕차관이죠. 네. 우리 그 이상득 형님의 보좌관을 오래 하다가 서울시장 때부터는 이명박 형한테 이렇게 또 붙어가지고. 서울시장 때는 뭐랬죠? 서울시장. 정무부 시장은 아니었죠? 정무부 시장은 아니었는데 그때 네. 와가지고 캠프를 관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대권 행보를 깔았던 사람입니다. 선진국민연대를 만들고. 주식경제부 2차관으로 갈 때 그때 당시 이미 그 박용준 차관은 네. 자원 외교를 전담하기 위해서 주식경제부 2차관으로 간다라고 선언하면서 갔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박 차관이 국무차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5월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보도자료가 나오기 한 6개월 전이죠. 민간 고위급 단장으로 탄자니아 카메룬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 기업이 다이아몬드를 좀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서 카메룬에 가서 그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바로 그 외교통상부 보도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CNK 인터내셔널이라는 그 상장사인데요. 주가가 연일 상승하죠. 1,000원대였는데 작년 12월에는 그 보도자료가 나오기 전에는 1,000원대였는데 2, 3주 만에 17,000원까지 뜹니다. 그러자 CNK 인터내셔널에서 자사주 29억 원어치를 갑자기 팔아 제낍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지죠. 누군가는 전형적인 주가 조작이죠. 전형적인 주가 조작입니다. 이 자원 외교가 그거로 바로 연결됩니다, 다.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네. 이번에는 이 금융 사기단 정권 같아요, 진짜.